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이번에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 사람들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갔을까라는 정책 자료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강원도로 전입하거나 전출한 사람들의 이유가 직업 그리고 가족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관련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원연구원 이원학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먼저 전출입 통계라는 게 이제 어떤 자료인지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성인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전입신고서에는 만약에 전입을 오면 언제 왔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나의 성별은 무엇인지, 나의 나이는 무엇인지, 왜 이사를 왔는지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됐죠. 나라에서 그 자료들을 다 모으면 1년에 약 700만 명 정도이 이동을 합니다. 그 네. 이동 자료가 모인 거죠. 그 데이터가 2001년부터 제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네. 홈페이지에 로우 데이터 형태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그 자료들을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그 자료를 모아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이제 중반에 작년 2022년도에 그런 데이터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그럼 과연 강원도엔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 또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강원도의 정책 자료로 굉장히 귀중한 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해 강원도의 인구 이동 현황은 그러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입 전출부터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서 강원도로 75,847명이 들어왔고요. 예. 68,380명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 안에서 네. 뭐 같은 시군일 수도 있고요. 다른 시군일 수도 있지만 약 11만 8,890명이 강원도 안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많다는 건 일단 좋은 정보죠. 네. 예.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서울로 17,364명이 갔는데 네. 서울에서 강원도로 18,374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의 인구가 있었고요.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4,416명이 떠났는데 29,268명이 들어왔습니다. 총 강원도로 들어온 인구가 8,216명이 많았던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입 전출 이유는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네, 전입 전출 이유는 나이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틀린 특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모두 직업이 가장 높은, 그다음에 예. 두 번째로 가족, 주택 순으로 나타났고요. 비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업에 따라서, 가족에 따라서, 주택에 따라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는 직업 때문에 17,968명이 전입을 했는데 전출은 19,308명, 마이너스의 효과가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직업 때문에 강원도 사람이 수도권으로 더 많이 갔습니다. 예. 근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직업 때문에 11,858명이 들어왔고 1,770명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강원도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오히려 직업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약간 수도권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전입 전출 인구는 예. 수도권의 비중이 비수도권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예. 즉 강원도가 수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동을 많이 한 연령대가 20대입니다. 이 배경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20대는 처음 이제 집에서 떠나서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를 하고요. 네. 또 20대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직업을, 평생 자기가 갖고자 하는 직업들을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20대는 자기 집에서 교육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으로도 가고 대전권으로도 가고 경상권으로도 가고 강원도에서 이동도 많이 하고 또 그 지역에서도 강원도의 대학을 때문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또 첫 직장들을 대부분 잡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결혼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 때문에 많이 어디론가 직업,
교육, 그런 주거를 때문에 이동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예. 가장 많은 인구 이동의 그 숫자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원도 입장에서도 20대를 좀 붙잡아야 되는 네. 분위기 같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정책을 만드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강원도는 인구 목표를 200만 명으로 네.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강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강원 비전 2032를 만들면서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강원도의 인구 목표는 200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정주 인구도 있고 생활 인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지금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인구 정책을 인구 이동의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한다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몇 가지 전략과 과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떤 겁니까? 네, 뭐 첫 번째는 출산율이죠.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지난 2분기 0.7명까지 떨어졌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주 인구를 늘리려면 인구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져야겠죠. 근데 들어오는 인구, 나가는 인구의 핵심이 20대인데 20대가 직업 때문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셋째는 30대 이상의 인구들은 강원도에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정주라든지 직업 때문에도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역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교통 여건 개선 같은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뭐 전국적으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심각한 상황이고 저출산의 그 문제들은 수도권 비수도권 따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정책을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이렇게 바뀌거나 하면 청년들의 실망, 그다음에 떠나는 인구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정착해야 출산율로 올라갈 수 있고요. 지역 소멸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지역들이 이렇게 좀 면적은 크고 이렇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각각의 지역의 정책이 많은데 지역끼리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융합형의 정책이 좀 추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은 조금씩 좋아지는데 거기에 맞는 또 대응도 네.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